세계 불교의 동향과 그 흐름들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불교는 지금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의 유건준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예, 오늘은 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사찰들이 그 한국에서 템플스테이를 좀 벤치마킹을 했는지 네. 일본판 템플스테이를 지금 이제 추진을 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일본판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다종교 국가인 싱가포르의 불교 단체와 힌두교 단체가 함께 쌀을 모아서 라마단이라는 그 이슬람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이슬람 단체를 방문해서 쌀을 기부했다는 소식.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 불교 유적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관광 인프라로 개발해서 불자들의 어떤 불교 여행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이렇게 네. 세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사찰에서 에어비앤비 숙박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네. 어쩐지 좀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네. 시작했던 템플스테이를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네. 에어비앤비라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 말고는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일본 전통 사찰들의 숙박 시설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상업적으로 이용은 하진 않지만 예, 예. 기존에 숙박시설이 있었다 하는 네. 말씀.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국내법에 의하면 숙박시설의 어떤 법규, 규제가 좀 강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숙박 판매나 이런 상업적인 그 이용을 할 수 없었는데 일본 정부가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이 시설이 부족해지니까 사찰들에게 이제 SOS를 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관광회사가 이 일본의 사찰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슈코보라고 하는 이 전통 사찰의 템플스테이 숙박 공간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네. 이런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장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도 한 100여 곳 정도가 이제 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숙박업소로서 지금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혹시 우리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요사체라고 하는 공간과는 다른 거죠?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요사체도 사실 이제 뭐 그런 성격이 있기는 한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진원종의 본산인 고야산이라는 곳에 가면은 네. 슈코보가 뭐 한 수십 곳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일본의 전통 숙박 시설인 료칸처럼 사찰 내에서 직접 숙박을 하고 종교적인 어떤 체험도 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미 갖춰져 있던 겁니다. 네. 예. 도쿄올림픽 개최로 인한 숙소 부족 사태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법규를 개정해서 네. 시스템은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시스템에 올려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예. 머리를 좀 잘 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본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숙박 시설이 있기는 했지만 네. 이번에 이 법규 개정이 되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 숙박 시설이 사찰에서 운영하는 숙박 시설이 이제 정비가 되면서 아마 운영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찰들도 사실 뭐 여러 번 이제 전해드렸지만 일본 사찰들도 운영이 안 돼서 이제 비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곳들도 이제 활용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불교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문화 외교로서의 어떤 그런 컨텐츠로서 활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본형 템플스테이 서비스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오사카에 있는 왁구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테라하쿠라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테라하쿠라는 말을 풀어보면 사찰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네. 사라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의 교토에 가면은 기요미즈 데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사찰을 의미하는 용어가 데라라는 말도 있고
G라는 말도 있고, 네. 뭐 이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 테라 사찰이라는 뜻과 사찰에서 묶는다. 1박 2일 할 때 예. 박자, 할 때 이제 학구 해서 예. 이제 테라 학구라는 그 이름을 지었고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에어비앤비에 접속을 하면 이 사찰들이 어느 곳이 비어 있는지,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고 싶은지 선택을 해서 예약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이 에어비앤비라는 시스템은 미국에서 시작된 숙박 공유 서비스인 거죠? 예, 예. 200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네. 그리고 배낭여행객들이나 일반 여행객들도 비어 있는 일반 주택을 이제 예약을 해서 이제 숙박업소처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가격도 저렴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일본의 이 테라학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일본의 그 사찰을 방문하는 계층이 조금 다양해지고 예. 아무래도 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그 젊은 층들에게도 일본 사찰의 문턱이 좀 더 그렇죠. 예. 낮아지고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던가요? 예, 뭐 일본에 지금 사찰이 한 7만 7천 곳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지금 현재 개장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사찰 수는 한 100여 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여 곳 정도요. 네. 그러니까 7만 7천 곳 중에서 100여 곳이니까 많지는 않은데 네. 3년 내에 사찰 수를 한 1,000여 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라학구 서비스가 단순히 이제 숙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 명상을 자젠이라고 하거든요. 네. 좌선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자젠이라고 하는데 일본 명상 프로그램, 그다음에 사경 체험하는 프로그램, 필사하는 네. 사경.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사찰 요리인 시오진 요리라는 게 있습니다. 정진 요리라고도 하는데 예. 그 사찰 요리를 직접 이제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 예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유명한 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단순히 숙박업소로서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본의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금은 살펴보니까 한 10,000엔에서 20,000엔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네. 료칸보다는 조금 싸고 호텔보다는 조금 뭐 비쌀 수도 있고 비슷할 수 네. 있는 그 정도 네.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불교 문화의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아마 네. 프로그램을 구성한 듯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법 개정으로 템플스테이,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사찰 숙박이 확대가 되면 네. 아무래도 일본 사찰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네. 많아지겠어요.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관광 대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방문하는 사람이 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데 일본의 그 대표적인 전통 사찰의 숙박 시설인 슈코보, 그 고야산에 있는 슈코보 협회에 따르면은 고야산에만 52곳의 슈코보가 있는데 이곳에 숙박한 외국인이 2013년도에 19,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2016년도에는 56,000명으로 크게 늘었고 이제 이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면서 올림픽이 지나면 아마 그거보다도 훨씬 늘어나는 그런 그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일본을 알 수 있는 료칸과 더불어서 이 그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문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일본 불교계의 어떤 소식들 또 네. 만나봤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싱가포르 종교단체들 간의 어떤 네. 훈훈한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라마단이라는 이제 종교 행사가 열리는데 네. 싱가포르가 다종교 국가거든요. 예,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종교 신도를 갖고 있는 종교는 이제 불교인데 다행이네요. 불교가 한 33%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순서랍니다. 뭐 다종교 국가들이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제 종교 갈등 문제인데 5월 초에 종교 간의 우위를 다지는 의미에서 싱가포르 불교회라는 그 단체와 네. 그다음에 힌두교 기부위원회라는 두 단체가 모여서
이슬람교에 기부하는 쌀을 모아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 33톤의 쌀을 싱가포르의 바라리라는 모스크를 방문해서 33톤의 쌀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153톤의 쌀을 무슬림 공동체에 계속 기부를 하면서 네. 라마단이라는 행사가 이슬람 행사이긴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교와 힌두교 단체가 모여서 쌀을 기부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라고 그러네요. 할 수 있죠. 저마다 종교는 다르지만 네. 타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 종교 자체의 어떤 뭐 수행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 라마단 기간에 이런 종교 화합의 어떤 네. 결과물을 이뤄냈다는 소식이 예. 유독 더 반갑게 들리는데요. 네. 그만큼 이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종교 간의 그 교류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예, 이 싱가포르를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뭐, 모스크도 가보고, 불교 사찰도 가보고, 기독교 뭐 성당이나 이런 것도 가봤는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아예. 이렇게, 예, 인디아존, 네. 그 다음에 뭐 화교존, 뭐 성당존, 그래서 이제 나눠서 가보면 각각의 그 문화별로 시장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고, 그래서, 종교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싱가포르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종교 간의 그 독립된 어떤 문화도 있고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기부 행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종교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 화합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싱가포르 불교회하고 네. 힌두교 기부위원회에서 그 이슬람 라마단 행사를 앞두고서 네. 그 이슬람 사원을 찾아서 그 모은 쌀을 전달을 했잖아요. 네, 네. 라마단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라마단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네. 타는 듯한 더위와 건조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더위와 갈증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더위와 갈증으로 인한 고통, 타인의 고통, 이웃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서로 이제 그 해가 떠 있는 동안은 금식하는 그런 네.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슬람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시행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불교나 힌두교도 동참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교의 어떤 본뜻을 지키면서도 서로의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파키스탄이 불교 네. 유적을 정비하고 개발했다는 소식 어떤 예. 내용인가요? 예, 뭐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 불교 여행 그 관광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26일 날 파키스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보도된 내용은 파키스탄 관광개발협력이라는 이 기구의 아바스 부카리라는 회장이 파키스탄에 있는 대표적인 불교 유적인 스와트 계곡, 네. 그다음에 간다라 불교 유적, 탁실라 라호르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불교 유적들의 불자들이 방문하는 것들을 이제 그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교 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뭐 이 같은 뜻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뭐 파키스탄 총리 임란 칸 총리도 이제 지난해 총리 취임하면서 비슷한 뜻을 밝혔고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 그 불교도들을 위한 그 성지순례 여행을 장려하겠다고 나선 배경이 있죠. 네. 물론 이제 뭐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제 수입을 확대하는 이유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 수도인 이슬람마바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우리나라 외교부에 의해서 적색경보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하기 좀 위험하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나 이런 관광개발협력기구에서 좀 안전을 보장하고 그걸 통해서
이 불교 여행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교 방송을 지난 4월 3일 파키스탄의 현 대사이신 라임 아얏 쿠레시 이 대사분도 출연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계 불교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는 세계 불교는 지금까지 뉴미디어 팀의 유건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